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결혼 8년 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처남댁 때문에 아내와 이혼 위기까지 닿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저희 아내 은주는 정말 효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5년간 투병하실 때도 병원 왕래를 마다하지 않았고 매주 한약을 끓여드리며 정성껏 모셨어요. 민준아, 우리 은주가 정말 기특하구나. 친딸보다 더 잘해주는데 내가 뭘로 보답을 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늘 은주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준아, 은주야,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좀 있다. 이 돈으로 우리 은주한테 좋은 집 하나 사주거라. 은주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어머니는 임종 전날 밤 저희를 불러서 통장을 건네주시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통장에는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절약하시며 모으신 돈이었죠.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사양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내가 내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받아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은주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중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돈인데 잘못 투자해서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할게요. 은주는 6개월 동안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세미나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 신도시의 분양권을 하나 선택했어요. 이 지역에 지하철이 연장되고 대형마트도 들어온다고 해요. 3년 후에는 분양가보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정말 은주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3년 후 그 아파트는 분양가의 2배 가격에 팔렸어요. 3억 2천만 원이 6억 8천만 원이 된 거죠.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정말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은주는 기뻐하면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내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주의 처남댁 이미경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미경은 은주보다 5살 어린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어요. 언니, 요즘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며. 부럽다, 정말. 나도 언니처럼 돈 좀 벌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주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어투에서 시기와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이미경의 행동은 도를 넘었어요. 언니는 좋겠다. 시어머니가 돈도 많이 물려주고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한테만 잘하시고 며느리는 뒷전이야. 그래도 언니가 워낙 잘해드렸으니까 받을 만하지.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이미경을 보며 불편해했지만 참고 넘어갔어요. 여보, 저 왜 이미경 씨가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질투하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작년 겨울 처남 부부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이미경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전세집을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2억 정도 부족해요.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고 혹시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게 갑자기 그런 큰 돈을. 형부, 저희가 언제까지 빌려 쓰자는 게 아니에요. 1년만, 딱 1년만 빌려주세요. 제가 직장 옮기면서 연봉도 올랐고 남편도 승진해서 1년 후에는 꼭 갚을 수 있어요. 이미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아, 언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말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형부가 먼저 오케이 해주시면 제가 언니한테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은주에게 이미경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2억을 빌려달라고? 은주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형부한테 직접 전화했다고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하고? 그게 당신이 안 좋아할까봐. 당연히 안 좋아하죠. 평소에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해요. 은주는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평소에 가족답게 대하지. 명절 때마다 저한테 비꼬는 말하고 시어머니 유산 가지고 시기하더니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정말 급한 것 같은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돈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좋은 집 사라고 주신 돈이에요. 왜 이미경 씨 전세 자금으로 써야 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처남 정훈이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수,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무례하게 부탁드려서. 정훈이는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형수, 제가 아내 대신 사과드릴게요. 평소에 형수님한테 예의 없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정훈이는 원래 성격이 좋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다음 달까지 집을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다 잃게 돼요. 1년만, 정말 1년만 빌려주세요. 은주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정훈아, 미안하지만 안 돼. 그 돈은 용도가 정해진 돈이야. 형수, 제발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 부모님께 부탁하든지.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세요. 형수님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날 저녁 정훈이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이미경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 어떻게 됐나요? 그게 은주가 반대해서. 형부,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희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이미경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1년만, 정말 1년만이요. 제가 이자도 드릴게요. 연 5%로 드릴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억 8천만 원 중에 2억 정도는 빌려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부가 결정해 주세요. 언니한테는 제가 따로 사과드릴게요. 결국 저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형부, 정말 감사해요. 다음 날 저는 은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2억 정도 투자하면 1년 후에 30% 수익을 준다고 해.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응, 우리 부장님도 투자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안전한 투자야. 은주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럼 투자해보세요. 어머니, 돈을 잘 불려야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2억을 이미경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형부,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가끔 투자 상황을 물어봤어요. 여보, 그 투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1년 투자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우연히 이미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언니, 그때 빌려주신 돈 덕분에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감사해요. 뭐라고? 내가 언제 돈을 빌려줬다고?
형부가 안 말씀드렸나요? 2억 빌려주셨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미경 씨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왜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반대해서. 그냥 조용히 빌려주고 갚으면 될 줄 알았어.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좋은 집 사라고 주신 돈이에요. 그 소중한 뜻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은주야, 1년만 있으면 갚는다고 했어. 이자도 준다고 하고. 이자요? 그럼 시어머니 유산이 이자 놀이하는 돈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 돈 많이 벌었다며. 시어머니가 돈 많이 물려줘서 좋겠다며. 그런 식으로 비꼬더니 정작 돈이 필요하면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평소에 가족답게 대하라고요.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형부한테만 부탁해요?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며칠 후 이미경이 직접 사과하러 왔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돈이나 빨리 갚으세요. 언니, 1년 약속했잖아요. 1년이요? 제가 언제 1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제 남편이 마음대로 한 일이에요. 은주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저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다음 주까지 그 돈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저도 생각할 게 있어요. 은주야, 이미 계약금도 내고 이사도 갔는데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한 일인데 책임지세요. 이미경 쪽에서는 돈을 당장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했고 다른 곳에서 다시 빌릴 여력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은주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은주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과 주식을 모두 해약해서 친정으로 송금해 버린 거예요. 그 액수가 무려 3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처남댁한테 2억 빌려줬으니까 저도 친정에 3억 보내드렸어요. 공평하죠? 은주야, 그건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 공동 재산이요. 그럼 제 시어머니 유산도 공동 재산이었나요? 왜 제 허락 없이 마음대로 빌려줬어요? 은주의 논리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보내드렸어요. 1년 후에 갚으신다고 하시네요. 완전히 제가 한 일과 똑같았습니다. 은주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3억이라는 큰 돈을. 2억은 안 심하고 3억은 심해요. 그럼 제 돈은 돈이 아니에요? 은주는 냉정했습니다. 제 시어머니 유산을 마음대로 써놓고 이제 와서 제가 보낸 돈은 문제 삼으세요? 그래도 미리 상의는 해야지. 상의요? 당신도 저한테 상의했나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마음대로 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3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니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집 관리비부터 아이 학원비까지 모든 게 빠듯해졌어요. 한 달 후, 저는 이희경에게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부, 정말 죄송한데 아직은 어려워요. 전세 들어가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 미경아, 우리도 상황이 어려워졌어. 1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럼 얼마라도 먼저 갚을게요. 500만 원은 될까요? 500만 원. 2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은주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더욱 화를 냈어요. 500만 원요?
2억 빌려주고 500만 원 갚겠다고요. 그래도 뭐라도 갚으려고 하잖아. 당신 정신 나갔어요. 제 친정에서는 3억을 다 갚으라고 하는데 처남댁은 500만 원만 갚으면 돼요. 은주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주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여보, 아버지가 보내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세요. 뭐라고?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빌려드린 3억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제 정말 곤란해졌습니다. 은주 친정에서는 3억을 당장 돌려달라고 하고 이미경은 2억을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 하고 은주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요. 처남댁한테서 2억 받아와야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못 갚는다고 하는데 그럼 집이라도 담보로 잡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당신이 마음대로 빌려준 건데 당신이 해결하세요. 은주는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저는 이미경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하지만 돈을 당장 갚아야겠어. 우리도 급한 상황이 생겼어. 형부, 정말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갚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한테 빌릴 수도 없고. 이미경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미경 부부는 전세금을 포기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저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부탁도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원망스러워요. 마지막에 이미경이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아픕니다. 이 일 이후로 처남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게 되었고 은주와 처남 사이도 서먹해졌어요. 누나, 형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왜 빌려주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번복해. 정훈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처음부터 안 빌려주겠다고 하지 그랬어. 처남도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은주는 더욱 저를 차갑게 대했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제 가족과 완전히 틀어져 버렸네요. 은주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제 시어머니 유산으로 남의 전세자금 대주고 결국 제 친정까지 피해를 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은주와 솔직하게 상의했어야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몰래 빌려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은주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제가 그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미안하다고 되돌려지는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은주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미경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평소에 은주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순간의 동정심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은주에게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은주 친정에 피해를 준 3억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이자 부담이 크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보, 제가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민준 씨, 시간이 약이겠죠. 하지만 아직은 너무 상처가 깊어요. 은주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처남댁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결국 모든 건 제가 잘못 판단해서 생긴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은주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을
그렇게 함부로 다룬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제발 배우자와 솔직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소의 관계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도움이 가능한 거죠. 이미경은 평소에 은주를 질투하고 비꼬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벌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경이 정말로 급했다면 은주에게 직접 정중하게 부탁했어야 맞았어요. 저에게만 부탁하고 은주한테는 숨기자고 한 것부터가 잘못된 접근이었죠. 형부만 오케이 해주시면 제가 언니한테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이런 말을 했으면서도 결국 은주한테는 제대로 부탁하지도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은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이 은주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였는지, 그 돈으로 이미경을 도와주는 것이 은주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좋은 집 사라고 주신 돈이에요. 그 소중한 뜻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은주의 이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미경 부부가 결국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전세금을 잃은 충격이 컸던 것 같더라고요. 형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억울한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처음에 1년 후에 갚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갚으라고 하니까 500만 원만 갚겠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결국 제가 베푼 후의를 당연하게 여겼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모든 건 제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은주와 저는 지금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고 있고 제가 먼저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상의 드릴게요. 민준 씨,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시어머니 유산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미경 씨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진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은 이미경이나 처남 가족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명절에도 따로 만나고 가족 모임도 피하고 있어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남 정훈이가 가끔 중간에서 관계를 회복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하지만 은주가 완전히 거부하고 있거든요. 정훈 오빠는 괜찮지만 이미경 씨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은주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급할 때만 도움을 청하고 그것도 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한 것이니까요. 요즘 저는 시어머니 제사를 더욱 정성껏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산을 함부로 다뤄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를 위해 남겨주신 소중한 돈을 제가 함부로 써서 하늘에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용서해 주세요. 제사상 앞에서 혼자 사과드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상처받은 은주에게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가족의 부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평소의 관계, 상대방의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의 상처는 처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으시겠지만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배우자와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